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특정 종목을 추천합니다. 수많은 개미들은 애널리스트의 말을 믿고 해당 종목을 구매하고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자 이 애널리스트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해당 종목을 추천해주기 전에 미리 사놓은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남긴 것. 지난 2021년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해당 증권사의 내부 통제가 허술한 걸까요? 당국의 감독이 구멍이 난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처벌이 한심스러운 걸까요? 유튜버도 불법 리딩방도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꾼도 심지어는 현역 애널리스트까지 가담한 그것, 금융사기. 지금 뭐가 문제고 바뀌어도 뭐가 걱정되는 건지 빠르고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알아봤어요이? 알아봤어요! 최근 라더견 사태에 이어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주가 조작이 그야말로 판을 치고 있는데요. 한번 저질렀던 사람들이 돈맛을 진하게 보니 또 저지르는 사태가 참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대 불공정 사례 사건 전력자는 2021년 99명 중 21명에 달해서 재범률이 21.2%에 이르는데요. 문제는 법이 만만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동일한 혐의로 적발된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증권사 현직 임원직의 불법 행위라는 점에도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언도받는 데 그쳤습니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앨론의 케네스 레이 회장은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이유로 24년형을 선고받았고요. CEO 제프리 스킬링은 14년을 복역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경영자 마사 스튜어트는 특정 주식이 폭락하기 직전 미리 정보를 듣고 매도해서 손실을 회피했다는 이유만으로 1억 8,500만 원의 벌금을 물고 5개월 실형을 받는 등 대가를 치렀고요. 우리나라도 형사처벌 강도 자체가 그리 약하지만은 않다고 하죠. 불법 행위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또 기소율 자체가 현저히 낮고 기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불기소율은 55.8%, 범죄를 저질러도 절반 이상이 기소조차 되지 않고 풀려난 거죠. 어렵게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는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40.6%입니다. 결국 100명을 금융당국이 적발을 하더라도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사람은 26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 행위로 재판받은 판결을 살펴본 결과 1심 판결 39건, 피고인 57명 가운데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선고는 14명에 그쳤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불행 중 다행으로 주가 조작 폐가 망신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주가 조작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최근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형사처벌 전에도 부과할 수가 있고요. 산정할 수 없다면 최대 40억 원을 부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은 법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를 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요. 하지만 여전히 최종 판결 과정에서 부당이득 산정 규모가 과소평가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원래도 현행법상으로 증시가 화랑이어서 또 다른 이유로 올랐을 수도 있는데 다 주가 조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당이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사처벌 시 벌금이 낮지 않은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곤 했던 겁니다. 기껏 바꿨는데 소용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만들어져야겠죠. 우리나라에서 금융사기가 모두 퇴출되는 그날을 응원해봅니다.